유여해 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 13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을 거듭할수록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었나, 도대체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나 그랬더니 정규재 주필께서, 한국경제의 정규재 주필께서 원래 법이랑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면 안 되는 거다. 과거 네. 조선시대 때요. 네.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공고를 붙였대요. 네. 그 기록에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자 봐라 법이 바뀌었다. 네. 지금도 공고는 하지 않나요? 관보 같은데. 근데 관보를 누가 봅니까? 지금요 변호사와 검사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법이 너무 많아서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야, 그러니까 고시를 패스했다 그래도 네. 법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뭐 10년 전에 고시 패스한 분은 요새 법을 잘 모를 수도 있겠네. 법 이름도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는 판결하는 분도 뭐 새로 법이 나온 걸 몰라가지고 판결하는 엉뚱하게 분은 생각보다 판결했다가, 쉬워요. 네. 왜냐면요 검사가 공소장을 쓰고 네. 변호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쓰니까 쉬운데 진짜 써야 되는 검사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법 바뀐 걸 모르고 공소장에 엉뚱한 거 썼다가 문제가 됐다 이런 기사가 가끔 나죠. 옛날에 나영이 사건 네. 그때 있었죠. 근데 법이 계속 바뀌고 법이 정말 좋은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전 잘 못 봤어요 요즘. 그리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음식 만드는 것과 법 만드는 것을 알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법 만드는 것이 너무 궁금해서 국회 법제실로 결국은 취직을 하러 갔잖아요. 네. 가서 보고 뜨악한 거예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알려야겠다. 그래서 법 실명제를 제가 주장하고 다니지 네. 않습니까? 실명제 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누가 발의했는지. 너 이거 왜 만들었냐. 그래서 저는 입법 감시, 국민들이 감시를 하면서 법 만든 사람에게 쫓아가서 물어보면 네. 이제 함부로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 회에 들려주실 다소 어처구니 없는 법 얘기. 이번에는 어떤 법안입니까? 법과 음식을 연결시키겠습니다. 네. 바로 응용하시네요. 바로. 네. 근데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뭐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여름에는 냉면. 네. 냉면에 녹두빈대떡. 냉면에 녹두빈대떡.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요. 네. 그 얘기 기억나세요? 냉면에 맛집을 찾아간 거예요. 네. 아실 텐데 맛집을 찾아가서 이 육수의 비법을 네. 알려달라고 했더니 안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장사의 노하우인데. 그래가지고 몰래 숨어서 이렇게 본 거예요. 네. 뭘 콸콸콸콸 타고 있었어요. 네. 다시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 네. 있었다. 네.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맛집도 있어요. 진짜 맛집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막국수 집은요. 9가지 과일과 네. 5가지 채소를 끓인 물로 만들어요. 양심적인 가게도 있는 네. 것이죠. 그런데 생각하실 때 그 재료를 MSG가 아니고 다시다를 쓰는 집이 더 비쌀 것 같으세요? 15가지, 14가지 그렇게 넣은 곳이 더 비쌀 것 같으세요? 재료는 뭐 당연히 15가지 뭐 이렇게 넣은 데가 비싸겠지만 음식 값이라는 게 뭐 자릿세부터 뭐 권리금, 임대료, 네. 그다음에 식당 규모 뭐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인 식당도 은근히 많아요. 네. 정말 제가 가서 보고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해도 될까 싶을 때도 많고요. 그 채소와 과일을 잔뜩 넣은 집도 6,000원밖에 안 해요. 네. 되게 싸요. 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은 1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과 재료가 비례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네. 뭐 고객들 입장에서는 음식 맛뿐 아니라 서비스, 뭐 그다음에 식기를 얼마나 고급을 썼느냐, 결국 뭐 다양한 그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네. 소비자가 뭐 그 가격에 만족한다 그러면 되는 거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가면 되는 거죠. 이게 텔레비전에 나온 건데요. 기억나세요? 어떤 죽가게가 네. 프랜차이즈 죽가게에서 인삼죽을 시켜 먹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요만한 인삼이 나온 거예요. 요만한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입을 쪽 빨고 네. 인삼을 옆에 내려놨어요. 예. 그리고 다 먹고 나갔죠. 네. 그 인삼을 주인이 어떻게 할게요? 재활용했습니까? 다시 집어넣었어. 네. 다시 끓여요. 그래서 그 죽집이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네. 실제 사건으로.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었죠. 술집에 가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안주. 뭡니까? 땅콩? 뭐 그런 거 말고요. 화채 샐러드. 그거는 남은 과일 재활용이다. 네. 보통 네. 화채 샐러드 말고
우리 사라다 그러잖아요. 네. 샐러드. 네. 아예 샐러드는 먹으면 안 된대요. 네. 처음에 생과일을 써서 사람들이 먹다가 남기고 가면 그걸 썰어서 네. 화채 샐러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다 먹고 나면 또 건져서 비벼서 낸다. 그거 다 네. 보도됐던 사건들이에요. 네. 그리고 뭐 한치 같은 거 상한 거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잘 씻어서 튀긴다. 네. 또 우리 김치찌개는 손님들이 먹다 남은 김치를 섞어서 찌개를 끓인다. 볶음밥은 남들이 남기고 간 밥그릇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과거에 뭐 그런 일도 있었죠. 70년대인가에는 담배꽁초 모아가지고 그걸로 다방에서 커피를 만들면 냄새가 좀 비슷하게 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꽁피라 그랬고요. 진짜 그거는 진짜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울렁해요. 거기 이제 우유하고 설탕을 타면 뭐 커피 맛 비슷하게 된다. 재활용 기술의 백미였습니다. 저희 박사님이 오늘 1등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무슨 우리나라에서. 또 법하고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네. 자, 지금 보면요. 오늘 2015년 9월 2일자 기사입니다. 네. 서울 음식점 20%가 서울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위생 불량이었다. 위생 등급제 보완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 음식점 5군데 중 한 곳이 등급에 거의 꼴찌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음식 폭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음식 빨리 내오라고 재촉하면 뭐 이렇게 침 뱉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우리가 가정폭력, 네. 뭐 성폭력, 밥을 안 주는 게 음식 폭력입니까? 학교 폭력인데 저는 네. 음식 폭력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저는 식당에서 잔반 재활용 진짜 기분 나빠요. 네. 근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뭐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거에 중국에서 애들 분유 갖고 장난쳤다가 그 이마 쪽이 희한하게 막 부풀어 오르는 제가 지금 중국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네. 중국에서 저는 음식 장난치는 거 네. 진짜 질렸어요. 특히 달걀 만드는 거 아시죠? 달걀 만드는 건 제가 들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항구에다가 큰 배를 띄워놓고 노른자만 만드는 그 배, 흰자만 만드는 배, 그 다음에 땅에서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합치는 거. 근데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진짜 양계장에서 계란 만드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한 6분의 1. 저는 중국에 갔을 때 가짜 계란이라는 걸 알고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맛이 궁금해서. 어땠어요, 맛이? 근데 알고 먹어서 그런데 계란에 좀 밀가루 많이 섞은 맛. 네, 저도 그걸 물어봤더니 네. 양계장을 하면요 병에 걸릴 위험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 절감도 절감이지만 병에 걸릴 위험이 없이 깔끔하게 만든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못한대요. 인건비가 비싸서. 그것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 딱 먹으면 바로 알죠. 네. 또 있어요. 종이만두 기억나세요? 중국. 그거는 중국에 말하자면 카메라 고발식으로 나왔었죠. 우리 옛날에 마분지. 마분지 불려가지고,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면 6년 전에 썩은 고기로 다져 만든 만두. 네.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만두가 무슨 와인이냐. 1965년산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고발 프로그램에 잔반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깨끗하고 좋은 식당 진짜 많아요. 양심적인 식당도 많고. 근데 불량적인 식당이 많은데 왜 불량적인 식당이 아직도 계속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법이 없어서 그런가요?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요. 뭐 벌금 아니면 뭐 문 며칠 닫기. 네. 생각보다 그 벌금이 네. 굉장히 작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음식으로 장난을 치게 되면은 뭐 3억, 5억 이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해봐야 어떨 때는 50만 원, 어떨 때는 100만 원. 이 정도예요. 네. 대기업에서 작년인가 케이크 만드는 계란, 썩은 계란 썼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것도 신문에 났었죠. 네, 신문에 났었죠. 대기업 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네. 믿고 먹는데 그런 그걸 장난쳤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짓을 일단 했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얼마만큼 징계를 받았나 봤을 때 아직도 그 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북해도 무슨 우유 회사인지가 그냥 거의 망하지 않았습니까? 홀딱 망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네. 그냥 문을 닫아야 돼요. 3대가 망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잠시 상호 바꾸고 새로 해요. 딱 그거예요. 장원재죠. 문제가 생기면 이름 싹 바꿔요. 네, 신장 개업으로. 네. 네. 그렇게 하면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음식 범죄가 너무너무 우리가 뭐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좀 무감각하고요. 네. 신고 정신도 무감각해요. 내가 봤을 때 그 식당에서 음식을 장난치는 것 같으면 신고를 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 제도가 좀 있으면은 이게 좀 철저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이 식당 허가도 너무 쉽게 내줘요. 식당 허가 그리고 식당에 대한 관리. 그럼 또 이러죠. 규제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네. 아니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 많거든요. 제가 쓸데없는 규제 한 개 예를 들어 드릴까요? 네. 유병외과 이건 뭘까요? 유병외과요? 네. 뭡니까 그건? 그럼 유봉외과 이건 뭘까요? 그 한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유방외과인데요. 네. 유방이라고 하면은 전문의 같이 느껴지니까 네. 이름을 못 쓰도록 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 속에서 그걸 알 수는 있게 하되 정확하게 안 해서 그렇게 말장난을 치는 외과들이 있어요. 아, 이게 유방이라는 건 이 가슴, 네. 여성의 가슴. 네. 가슴 전문 병원 그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 사람만 전문일 것 같이 보이니까 이름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쓸데없이 규제를 했던 거죠. 아, 성형외과. 성형은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성형도 하지만 성형 말고 유방암이나 실제로. 네. 네. 아, 그러니까 저기 그 노래방에서는 이제 술을 못 팔게 돼 있는데 술을 파는 노래방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노래바, 뭐 그래서- 노래팡 뭐 이렇게 붙이는 거. 노래방에서는 술을 못 파는데요. 네. 술 파는 곳에서는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노래방 비슷하게 싼 값에 네. 술을 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래바.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요. 우리 컴퓨터 방에서 네. 컴퓨터 PC방. PC방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배 피는 방을 만들었죠. 흡연실. 네, 거기서 컴퓨터를 할 수 있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규제를 피해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가수 노래 중에서 비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란 노래 같아요. 그래서 그럼 항문외과는 뭘 것 같아요? 항문외과는 비뇨기과랑 또 다른 겁니까? 그거는 진짜로 이렇게 치질 같은 거 네. 수술 안 했는데 근데 학문외과. 아, 그러니까 학문인데 이제 읽으면 네. 그러니까 학문에 힘쓴다 뭐 이런 얘기. 네. 네. 그래서 네. 규제를 자꾸 했더니 그렇게 희한한 이름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왜 음식은 규제를 정확하게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기 그 카페 이름에 외국어를 쓰면 안 됐대요. 네. 근데 주병진 씨가 네. 제임스 딘이라는 카페 이름을 내고 싶었는데 네. 안 받아주니까 제 임씨든 제 김씨야 이씨야 제 임씨든 그 진짜 얘기예요? 진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요. 네. 지금 그렇게 다른 건 규제하면서 그러면 식당에서 음식하는 것을 규제를 좀 해줄 필요. 또 그 얘기 아세요? 미용실에 있는 사람들 네. 교육을 뭐 한 달에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제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내 매니큐어 발라주는 사람들도 뭐 무슨 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쓸데없는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많은데 음식에 관해서는 생각보다 규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없네요. 네. 빡빡하지가 않고 수위도 낮아요. 우리가 뭐 다른 법은 되게 수위가 높은 게 많거든요. 강아지를 때렸을 때 네. 수위가 되게 높아져요. 동물 학대. 네, 동물 학대 네. 되게 수위가 높아요. 근데 동물 학대보다 저는 사람에게 음식 장난치는 게 더 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건 폭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위가 낮다는 거죠. 낮으니까 자꾸 장난을 치고. 어느 정도입니까? 수위 낮다는 게 아까 말한 벌금 100만 원, 200만 아까처럼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300만 원, 네. 많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물론 1000만 원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1000만 원이 넘나요? 그러니까 불량 재료 알고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게 문제죠. 제가 한때 네. 음식 폭력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서 좀 조사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고기류를 좋은 고기를 쓰는 가게가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좋은 거 네. 갖고 와서 하나 정말 주인이 손으로 떠서 근데 그 식당과
불량 재료를 사와서 하는 식당과 구분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적인 식당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칭찬을 받을 길도 없고 불량적인 식당이 야단을 맞을 길도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몰라요. 근데 그건 소비자가 어떻게 부엌까지 가서 보겠습니까? 네. 재료 오가는 과정 같은 거. 우리 얼마 전에 기사에 났던 거 기억나세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의 마블링을 뭐 조작했다 어쩌고 네. 이런 기사 나왔는데 저는 그런 기사도 함부로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해야 되는데 기억나세요? 어떤 무슨 고발 프로그램에서 그릭 요구르트라고 요즘 유행인데요. 네. 그 요구르트를 좀 약간 만드는 과정 같은 걸 좀 안 좋게 보도를 했었나 봐요. 네, 그래갖고 뭐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나고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그 식당은 네. 좋은 식당이었던 네. 거예요. 좋은 식당을 구분해서 많이 방송을 해주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좋은 식당과 나쁜 식당을 구분해서 정말 방송에 내보내고 그 식당을 그냥 내보내고 끝나고 이렇게 상호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나쁜 식당을 신고를 하고 그럼 신고를 하면 징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법은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 개인의 네. 근데 왜 이 음식 범죄는 봐요. 서울시의 식당 위생 등급제는 A 이상으로만 표기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왜 등급을 AAA 이게 소고기예요? 그러니까 A, B, C, D, E 그러면 A는 뭐고 B는 뭐고 이걸 알려줘야죠. C는 뭐고. 이게 음식이 A, B, C로 구분이 될까요? 그건 맛은 글쎄요. 그리고 그 재료의 모든 것을 다 점수화하고 세분화해야 되는데 A, B, C로 구분을 한대요. 등급을. 네. 우리나라에서 대학 등급 자꾸 평가하는데 전 그것도 반대예요. 대학이 A, B, C로 끝이 날 수 있을까요? 평가가? 뭐 소비자인 학생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이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국가에서 또는 신문사에서 하는 네. 것도 문제인데 차라리 이 등급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음식 등급. 자 그리고 바깥에다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 식당 불량하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뭐 서울시가 평가한 거 아니면 무슨 뭐 맛집 평가단이 평가한 거 다 그냥 붙이면 되겠네요. 저는 맛 말고요. 네. 위생 평가를 밖에 붙여줘 달라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 네. 미슐랭 A 뭐 미슐랭 몇 점 저 이거 별 몇 개 저 그거 안 필요하고요. 식당에 마크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위생 관리는 이게 한 달에 한 번 해서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자주 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자주 턴을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가는 날짜 왜 알려주고 나가요? 그거는 반칙이죠. 피차간에 알고 하는 거니까. 저는 과속 카메라 있을 때 카메라 있습니다. 그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카메라 있는 구간이 위험한 구간이면 그래서 속도 줄일 거잖아요. 네, 사고 자체를 좀 줄여주니까. 그쵸? 네. 그런데 식당이 조사를 하러 나갈 때 검열 나갈 때 미리 알려주고 나가면 그날만 깨끗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그날만 네. 깨끗하면 되고 냉장고, 하수구, 그릇 다 아무 때나 불시에. 그리고 저는 시나 이런 데서요 시민 감시단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서 불시에 먹어보고 불시에 체크를 하고. 전 딴 건 다 상관없지만요 정말 어린이집 관리 그리고 먹는 것 관리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이렇게 왜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관리는 좀 법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식 관련 범죄는 많은데 관련 법은 미비하더라. 관련 법은 너무 작더라. 그리고 관련 법이 있어도 생각보다 허술하더라. 그리고 생각보다 눈 감아주는 사례가 많았다. 또 식당 허가 부분에도 너무 쉽더라. 또 우리 시민들은 좀 신고 정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음식 범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자꾸 중국 얘기해서 죄송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당했죠. 독일 같은 경우는 3대가 망합니다. 네. 음식 장난치면. 네. 그리고 영국은 음식 깨끗하죠. 맛이 없어서 그렇지 깨끗하죠. 네. 독일도 맛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깨끗해요. 우습게 얘기로요. 독일에서 한국 사람이 식당을 경영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대로 조금 음식으로 이제 장난을 좀 네. 치다가 걸려서 폐가 망신한 경우가 있었고요. 독일에서 식당을 했던 중국 식당도 음식 장난치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은 맛은 좀 없는데 네. 위생은 재료는 네. 확실히 깨끗합니다. 알겠습니다.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분들 만약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그 음식 먹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이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